폴란드 아이들 모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폴란드 시골 마을에서 한국 취업 후 새 집을 지은 옆집 아저씨가 18살의 아가타에게 건넨 말입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폴란드를 벗어날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소녀.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폴란드 대학생 8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가타는 원래 독일어나 영어 정도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케이팝 말고 뭐가 있는데? 라며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단 2년 만에 아가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을 전체가 한국어 간판으로 가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폴란드 아이들 모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게 만든 걸까요? 아가타의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타라고 합니다. 18년 전 폴란드 남동쪽 끝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그런 곳이요. 울창한 숲과 끝없는 밀밭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저는 평범한 농가의 딸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절에 따라 이곳저곳 농장을 전전하시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셨고, 어머니 카타지나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는 일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하셨죠. 밤늦도록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날들이었습니다. 3살 위 오빠 푸제미슬라프는 저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어요. 책보다는 컴퓨터 화면을 더 좋아했고, 특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거든요.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열중하는지 말이에요. 아가타야, 이거 봐. 정말 재밌어. 오빠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저를 화면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쫓아가기 바빴던 저에게 그 드라마들은 그저 먼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스타니슬라바는 우리 가족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아가타, 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란다. 언젠가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 큰 세상으로 나갈 거야. 할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미래를 크게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운이 좋다면 바르샤바 같은 대도시로 나가 평범한 직장을 얻는 것 정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독일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따스한 오후,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앞쪽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바르샤바에서 온 정부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재 폴란드 대학생 8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어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가 보던 그 드라마의 나라 말씀이신 건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전역에서 폴란드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들 글로벌 기업이 한국어 구사자에게 제시하는 연봉은 폴란드 평균 임금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명 EP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매우 체계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야누시 아저씨였어요. 평소 말수가 적으신 분인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누시 아저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한국 부산의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관리, 그리고 정당한 대우. 폴란드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누시 아저씨가 한국에 다녀오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저씨 댁에 언제부턴가 새 지붕이 올라갔고 마당에는 새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가족이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타야, 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다. 언어에도 재능이 있고. 혹시 한국어를 배워볼 생각은 없니?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게 빨리 배웠잖니? 한국어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오빠는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가타, 나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조금씩 익혔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알아. 같이 공부하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아가타야,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책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쓰시던 한국어 교재란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한국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 당시에도 한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꼭 간직하라고 하셨단다. 언젠가 우리 가족 중에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신기한 문자들이 춤추듯 적혀 있었어요. 동그랗고 네모난 형태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묘한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작은 인사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의 유일한 한국어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선생님은 베로니카라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가타, 어서 와. 한국어 배우러 온 거지? 베로니카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는 달라. 마음으로 배우는 언어거든. 단어 하나하나에 희망을 담아보렴. 그렇게 제 한국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은 물론 우리 마을 전체를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낡은 교재를 펼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한글 자모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랐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비읍과 피읍, 기역과 키읔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베로니카 선생님이 들려주신 설명을 듣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렴, 아가타.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야.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선조들의 지혜로움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오빠 푸셰미슬라프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가타야, 사랑해가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정말 빨리 느는구나. 가족들의 지원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재봉일을 하시면서도 제가 큰 소리로 읽는 한국어 발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힘든 농장일을 마치고 오셔서도 오늘은 뭘 새로 배웠니? 라고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베로니카 선생님이 중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가타, 이제 EPS 시험을 준비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내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 EPS. 고용어과제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야.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공정한 나라야.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PS 시험은 1년에 2번만 치러지고 준비 비용도 상당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가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바느질 일을 더 받을 테니까. 우리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도 농장 야간 근무도 신청해보마. 아가타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까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내 저금통에 있는 돈 다 가져가. 대신 한국 가면 K-POP 앨범 하나만 사다 줘. 시험 준비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그 어떤 공부보다도 치열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실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문화, 법률, 산업안전보건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했어요. 안전모, 보호복, 비상구. 이런 전문 용어들을 밤새워 암기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인지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듣기 시험 준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베로니카 선생님이 한국 뉴스와 라디오 방송을 찾아서 들려주셨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선생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베로니카 선생님이 저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가타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아. 실력과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지. 그 말씀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가타, 우리 마을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곤 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은 바르샤바에 있어서 전날 밤부터 출발해야 했어요. 온 가족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가타야, 긴장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 할머니가 제 손에 작은 성모상을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거란다. 바르샤바로 향하는 3시간의 버스 여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단어와 문법을 복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폴란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행을 꿈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대학생부터 중년의 가장까지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듣기, 읽기,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3시간 동안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면접에서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남동부 작은 마을에서 온 아가타라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꿈과 희망의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나라이고 무엇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나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일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폴란드로 돌아와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우체함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드디어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부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온 가족이 긴장한 채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온 집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러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야누시 아저씨도 오셨습니다. 아가타,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니까.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즉석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아가타가 우리의 자랑이야. 한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마을에 영광을 가져다 줘. 베로니카 선생님은 특별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타, 너는 우리 마을 역사상 최초로 EPS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야.
이제 너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거야. 출국까지는 2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연마했어요. 동시에 가족들과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침내 출국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렴. 어머니가 마지막 포옹을 해주시며 당부하셨어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폴란드 대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희망의 땅을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자.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공항이었어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 전체보다도 넓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모든 간판과 안내문이 한글로 되어 있었죠. 2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건만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거대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또렷한 한국어로 흘러나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넓고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교통체계.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어요. 와,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 제가 배정받은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기숙사는 작지만 깔끔했어요. 개인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실까? 오빠는 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할머니는 제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계들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가타 씨죠? 안녕하세요. 중년의 남성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셨어요. 바로 박 과장님이셨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시죠?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박 과장님이 저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폴란드에서 오신 아가타 씨입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세요. 다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젊은 남직원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아가타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폴란드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현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직원분도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서은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점심시간에 같이 드실래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공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어요. 아가타 씨, 이거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쪽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서은 씨와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아가타 씨, 김치찌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이것부터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매워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하자 서은 씨가 웃으면서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치는 한국의 자랑이거든요.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현우 씨는 젓가락 사용법을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포크보다 훨씬 편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다가 계속 떨어뜨렸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죠. 오후에는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가 싶었거든요. 안전모, 보호복, 비상구, 소화기 위치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강사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첫 주가 지나고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았어요. 한 번은 작업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부품을 엉뚱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때 박 과장님이 오셨는데 혼날 줄 알았어요. 아가타 씨,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오히려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폴란드에서는 실수하면 혼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낮에 들은 새로운 표현들을 노트에 적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같은 인사말들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현우 씨는 가끔 K-POP 노래를 들려주면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아가타 씨, 이 노래 들어보세요. BTS예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리듬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음악은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나요? 그게 바로 K-POP의 매력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예요. 서은 씨는 주말에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가타 씨, 불고기 만드는 법 배우실래요? 집에 가서 가족분들께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라인의 기계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안전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전원부터 차단해야 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 과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아가타 씨 말이 옳아요. 안전이 우선이죠라고 하셨어요. 기계 문제가 해결된 후 박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가타 씨,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안전의식이 뛰어나시네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가타야, 한국 생활은 어떠니?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시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빠 푸제미슬라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누나, 진짜 K-POP 가수 봤어? 아직 못 봤지만 동료가 노래 들려줬어. 정말 좋더라.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도 이제 전혀 맵지 않게 느껴졌고요. 어느 날 박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타 씨, 이제 신입 외국인 근로자들 교육을 보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경험을 한 분이 도와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가타 씨만큼 빨리 적응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 온 폴란드 동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첫 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체계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한국이 제 2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체계적인 시스템,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정식으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아가타 씨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분이 가르쳐 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주말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새로 온 말고지아타처럼 EPS로 온 근로자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아내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저처럼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첫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기회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산증인이니까요. 말고지아타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가타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한가요? 폴란드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친절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말 고마워해요. 그리고 한국의 근로 환경은 정말 체계적이고 안전해요. 수업이 끝나고 말고지아타가 따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덜 무서워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뜻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이 폴란드에서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가타야, 네가 한국에서 보내온 이야기들과 성공담이 퍼지면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아이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 그래서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한국어 도서관을 지었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다니요. 그뿐만 아니야. 베로니카 선생님 교실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 그리고 마을 간판들도 한국어로 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오빠 푸셰미슬라프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진짜 대박이야. 우리 마을이 지금 한국어 마을로 유명해졌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구경 오고 있다고. 한국에 온 지 2년 후 저는 폴란드로 일시 귀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화상통화로만 소통했던 가족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한국어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국어 학원, 코리아 카페, 심지어 김치마트라는 간판까지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을 중앙에 한국어 문화센터라는 근사한 건물이 서 있었고 아이들이 한글로 쓰인 팻말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가타. 온 가족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가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가장 놀라운 건 마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험관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알렉산드라라는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타 언니, 저도 한국어 배워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눈빛이 예전에 저와 똑같았습니다. 물론이야, 알렉산드라.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마을에서 개최된 한국어 경연대회에서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한 아이가 발표했습니다. 아가타 언니처럼 저도 한국에 가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베로니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타야, 네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이제 이 마을에서는 한국어가 희망의 언어가 되었어.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과장님과 현우 씨, 서은 씨가 공항에서 맞아주었어요. 아가타 씨, 고향은 어떠셨어요? 박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야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더라고요.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타 씨가 진짜 한국
폴란드 문화대사네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더 중요한 역할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적응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예요. 신입 교육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저처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제 모국어만큼 자연스럽고 한국 문화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기숙사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18세에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이 모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폴란드의 추운 겨울밤,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다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꿈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